안녕하세요. 혹시 집안이 좀 녹록하다, 습하다 느껴지시나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는 더 그렇죠? 네, 맞아요.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엔 정말 신경 쓰이죠. 마침 보내주신 제습을 위한 팁, 이걸 저희가 봤는데 와, 여기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자연적인 방법들로요. 아, 그 메모요? 네, 저도 봤는데 꽤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모 속에서 좀 쓸모있고 또 따라해보기 쉬운 그런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요. 집안 습기를 좀 똑똑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관리하는 법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뭐 소금부터 숯, 베이킹소다, 흉물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던데요. 네, 맞아요. 커피 찌꺼기나 솔방울 같은 것도 있었죠? 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굵은 소금이네요. 메모에도 있듯이 그 염화나트륨 성분이 물을 확 끌어당기잖아요. 흡습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흡습성. 특히 굵은 입자가 표면적에 넓어서 더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투명한 그릇에 딱 담아두면 물 차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진짜 일하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메모 보니까 햇볕에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잠깐 한 1, 2분 돌리면 대여섯 번은 다시 쓸 수 있다면서요. 오, 그럼 꽤 경제적인데요? 네, 그렇죠. 버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메모에 에센셜 오일 넣는 탭도 있었어요. 라벤더나 페퍼민트 같은 거 몇 방울 떨어뜨리면 방향 효과까지. 오, 그거 좋네요. 습기도 잡고 향기도 나고. 근데 소금 말고 숯도 있었잖아요. 숯은 소금이랑은 어떻게 다른 원리인가요? 숯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숯, 특히 이제 활성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네. 소금이랑은 좀 달라요. 소금이 물 분자랑 약간 화학적으로 붙는 느낌이라면 숯은 그 표면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 구멍 속으로 습기나 아니면 뭐 냄새 분자 같은 걸 그냥 물리적으로 싹 빨아들여서 가둬버리는 방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얘는 습기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공기 정화, 탈취 이런 것까지 같이 되는 거군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장점 있죠. 메모에 나온 것처럼 뭐 라탄 바구니 같은 데 담아두면 보기에도 좋고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그렇군요. 소금은 딱 습기만, 숯은 습기 플러스 알파. 근데 숯도 햇볕에 말려서 관리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한두 달에 한 번씩 햇볕에 너댓 시간 정도 말려주면 다시 효과가 살아나요. 표면 먼지도 좀 털어주고요. 그럼 약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게 또 있을까요? 메모에 베이킹 소다랑 커피 찌꺼기 이것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베이킹소다랑 커피 찌꺼기 이것들도 숯이랑 좀 비슷해요. 표면이 막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그런 다공성 구조라서 습기랑 냄새를 같이 잘 빨아들여요. 그럼 얘네는 좀 좁은 공간, 뭐 옷장이나 신발장 아니면 냉장고 이런 데 두면 좋겠네요. 냄새 제거도 같이 되니까 딱이죠. 네. 근데 커피 찌꺼기는 꼭, 정말 꼭 바싹 말려서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아시죠? 곰팡이? 그렇죠. 맞아요. 축축한 거 두면 안 되죠. 와, 근데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쓰이다니. 방향의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은은하게 카피 향도 나죠. 근데 메모에서 제가 좀 신기했던 건 틸란더시아라는 식물이었어요. 아니, 흙 없이 공기 중 습기를 먹고 산다니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진짜예요. 틸란더시아 맡은 애들은 이제 공중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표면에 보면 아주 미세한 솜털 같은 게 있어요. 트리콤이라고 부르는데 그걸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랑 먼지 같은 걸 흡수해요. 와, 신기하다. 그럼 얘는 진짜 욕실 같은 데 두면 딱이겠네요? 습기 많고 또 화분 넣기는 좀 그렇고. 네, 맞아요. 욕실 창가나 아니면 샤워부스 밖에 두면 좋죠. 메모처럼 유리 테라리움 같은 데 넣어두면 장식 효과도 크고요. 근데 물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정말요? 네, 주기적으로 분무기로 물을 좀 뿌려줘야 하고 환기도 중요해요. 안 그럼 또 얘도 힘들어요. 그렇군요. 관리는 필요하구나. 식물이 스스로 습도 조절을 한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럼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은 신문지. 이거 뭐 워낙 유명하죠. 역시 효과가 있군요. 그럼요. 신문지도 의외로 효과 좋아요. 그 종이 표면이 거칠고 섬유질 사이에 빈 공간이 많아서 습기를 잘 빨아들이거든요. 특히 신발 속에 구겨 넣거나 서랍장 바닥에 까는 거 많이들 하시죠. 네, 저도 신발은 꼭 넣어요. 메모해보니까 실리카겔도 같이 쓰면 좋다고 하던데? 그 긴 봉지에 들어있는 하얀 거요? 네, 맞아요. 그거요. 실리카겔은 이제 화학적으로 수분을 아주 빠르게 흡착하는 애라서 신문지랑 같이 쓰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시너지 효과죠.
실리카겔도 햇볕에 말리면 다시 쓸 수 있고요. 그렇군요. 와, 진짜 방법이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메모에는 향초나 솔방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제습 효과가 큰 편인가요? 향초는 불이 타면서 주변 공기를 데우고 그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수분을 사용하긴 해요. 그리고 분위기 만드는 데는 정말 좋죠. 근데 제습 자체가 주 목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안전이나 환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물건이죠. 아, 그렇군요. 약간 부가적인 효과 정도? 네. 솔방울도 비슷해요. 자연 건조되면서 그 틈 사이로 약간의 습기를 머금을 수는 있는데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대신 친환경적인 장식 소품으로는 아주 좋죠. 둘 다 주력 제습이라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역할이나 인테리어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활용한 환기, 이것도 있었어요. 그냥 창문 여는 거랑 다른가요? 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죠. 선풍기를 창가에 두고 바깥쪽을 향하게 틀면 집안의 습한 공기를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바깥 공기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돼요. 오, 특히 맞바람이 잘 안 통하는 구조라거나 비가 와서 창문을 활짝 열기 좀 그럴 때 유용하죠. 메모에 나온 것처럼 각도나 높이 조절하면 공기순환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와, 그 제습을 위한 메모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굵은 소금, 숯, 베이킹소다, 식물, 신문지, 커피 찌꺼기. 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걸로 다양하게 습기 관리가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건 메모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태를 보고 말리거나 교체해주는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관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쓰기보다는 당신의 공간 특성이나 생활 스타일에 맞게 여러 방법을 좀 조합해서 쓰고 또 기본적인 환기를 같이 해주는 게 효과를 높이는 데는 정말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방법들 중에서 당신의 공간에 이거 좋겠다 싶은 거 한두 가지 골라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 쾌적함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습기를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요. 이런 자연적인 재료들을 활용해서 우리 집안의 어떤 작은 기후를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가꾸어 나간다? 이런 경험이요. 어쩌면 이런 과정 자체가 당신과 당신이 사는 그 공간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마치 집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당신이랑 같이 숨 쉬는 작은 생태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